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리사 쿡의 해임을 추진하며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쿡 이사가 법정 대응으로 맞서곤 있지만 시장에선 연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권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 최근에 조금 잠잠한가 했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일인 겁니까? 네,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리사 쿡 연준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를 가지고 그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면서 해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쿡 이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쿡 이사는 지난 바이든 정부 때 임명이 된 인사로요. 오는 2038년까지 무려 13년이나 임기를 남겨둔 상황이고요. 또 금리 결정에 관해서는 신중한 매파로 분류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연준의 이사를 실제로 해임한 것은 지난 1914년 연준이 설립된 이후에 완전히 처음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의 효력에 대해서는 향후 좀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리사 쿡 이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해임 효력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게 되고 또 쿡 이사가 법원에 이사직 복귀를 요청을 한다면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가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FOMC가 16일로 예정된 상황인데 만약 이전에 리사 쿡 이사가 예고한 소송을 바로 제기하게 된다면은 9월에는 이사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의 금리 예상을 반영한 CME 페드워치는 기존 84%에서 89%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올려잡은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짧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요. 시장 반응 현재 어떻습니까? 네, 리사 쿡 이사의 해임 소식이 전해지니까 미국채 30년물의 금리가 전일 종가보다 약 4bp가량 오른 4.942%까지 올랐습니다.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만 지난달 중순에 파월 의장 해임을 시도했을 당시에 이 3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서 5.02%까지 올랐던 것에 비하면은 좀 시장의 반응 강도는 다소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2년물 국채 금리는 내렸는데요. 금리 인하 재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결과 2년물과 30년물 간의 금리 스프레드가 지난 2022년 이후 최고치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또 달러 인덱스는 소폭 내렸고요. 금값은 올랐습니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이 약 1% 가까이 오른 온스당 3,43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 인사들의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연준 정책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며 위원들이 더 이상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위협받을 것이라면서 공개 비난했고요. 지난 1990년대 연준 부의장을 역임했던 앨런 블라인더 교수는 명백한 연준 독립성 훼손 시도로 경제적인 충격과 높은 물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연준의 독립성 훼손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라고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현재 4.5%인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을 1%까지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오고 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씩 낮아질 때마다 국채 이자 부담이 연간 3,600억 달러나 절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5연속이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애를 태우고 있고요. 연준 이사회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우먼과 월러 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파월의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매파였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사임해서 트럼프 측근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을 한 상황이고요. 만약 다음 달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은 그가 9월부터 금리 결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당장 9월은 아니더라도 리사 쿡 이사에 대한 해임이 만약 뜻대로 이뤄진다고 한다면은 연준 이사회 7명 중 바로 4명이 트럼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는 그의 마가 정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화는 필연적으로 높은 가치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결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제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라고 분석한 것이 바로 마가 정책의 정수가 된 일명 미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미란 보고서는 미국이 관세 부과 또 달러 절하를 통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안보 우산 등을 대가로 다른 나라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물이나 영구채로 전환을 하게 함으로써 기축통화국의 지위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통해 달러 가치 절하를 유도한다는 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는 밑그림입니다. 네, 미국의 9월 금리 결정에 앞서 우리나라도 당장 내일 금통위가 열립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최근에 옅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시장에선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의 7월 고용 부진이 발표된 이후에 7월 생산자 물가가 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바가 있고요. 또 지난 주말 잭슨홀 미팅 이후 잠깐 올라갔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다시 약화하고 있습니다. 9월 FOMC 전까지 고용과 물가 지표를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데다가 환율 변동성까지 높기 때문에 좀 내일 기준금리는 동결을 점치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다만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발표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리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또 깜짝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한 기자였습니다.